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동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살기 어려운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이르는 말인 헬조선부터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의미의 이생망까지 청년 사이에서 말버릇처럼 쓰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도 앞으로도 살 길이 막막한 청년들의 현실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고급 정보들을 모아왔습니다. 요즘 2030 청년들 자산 관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막상 현실은 그 자산 관리를 하려고 투자를 하다가 역풍을 맞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요. MZ세대의 근로소득만 보면 2000년 같은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1.4배로 늘었지만요. 다른 세대와 비교했을 때 증가폭이 크지 않습니다. 반면 확 늘어난 게 있는데요. 바로 MZ세대의 채무입니다. MZ세대의 빚 증가는 4.3배로 다른 세대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인데요. 이전 세대와 비교해 경제적으로 그만 취약해졌다는 말입니다. 청년들이 빚더미에 앉은 건 영끌, 비투로 투자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빚이 늘면 기존 금융자산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네, MZ세대의 금융자산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정체된 상태인데요. 한국은행은 취업난 등으로 MZ세대 연령대가 금융자산 축적을 위한 종잣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기에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저축을 마련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주거 안정에 있어 꼭 필요한 건데요. 어떤 통장일까요? 주거 마련이라고 하면 바로 청약 통장 기본이잖아요. 근데 청년들을 위한 청약 통장이라는 게 뭐 따로 있는 건가요? 네, 바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인데요. 기존 청약 통장과 가장 크게 다른 것은 원금 5천만 원까지 연체돼 3.3%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청약 통장은 기본 1.8% 이자를 준다는 것을 생각하면 확실히 다르죠. 그쵸. 또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자 소득에 대해 600만 원의 비과세 혜택도 챙겨볼 수 있고요. 소득공제 혜택도 빼놓을 수 없죠. 소득공제 혜택이 240만 원 범위에서 40%에 해당하는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청약 통장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전환이 되는 건지 구체적인 혜택이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네, 기존 청약 통장에서도 얼마든지 청년 전용 상품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청년에게만 한정된 혜택 상품인 만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 기준으로는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액이 2,600만 원 이하일 때만 충족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주택자야 하는데 여기에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포함됩니다. 네,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적극적으로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년의 자산을 불려주는 통장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두 번째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청년이 매월 12만 5천 원씩 2년간 저축을 하면 300만 원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 기업과 정부의 지원금이 합쳐져 2년 근속이 되고 마감했을 때에는 총 1,200만 원 플러스 이자의 금액이 지원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네, 지원 대상은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가운데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어야 하고요.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 참여 제한 나이를 연동 적용해 최고 만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조건도 있는데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어야 하고요. 다만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 기업의 경우 일부 5인 미만 기업이어도 참여 가능한 때도 있으니 고용노동부 워크넷 사이트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좀 중도에 해지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말 중도 해지율만 봐도 25%나 됐는데요. 일정 기간 회사에 다니면 적지 않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중도 해지율은 약 2년 새 14.6%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이탈 현상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중도 퇴사 시에는 적립한 금액은 전액 환급되지만 정부가 적립한 금액은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기업이 적립한 금액 역시 전액 정부에 환수됩니다. 네. 청년의 자산을 불려주는 마지막 통장, 마지막 소개해줄 통장은 어떤 건가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청년희망 키움 통장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청년 생계수급자에게 소득 감소 없이 자산을 형성시켜 줄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인데요. 일하는 청년의 근로소득에 대해 월 10만 원씩 공제가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 형태로 급여의 45%를 지원금 형태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급여 금액에 따라 최소 1,789만 원부터 최대 2,369만 원까지의 금액이 보장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네, 복지 정책의 하나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요. 저소득 청년으로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만 15세에서 39세까지의 일하는 청년 가운데 생계급여 수급 청년들과 다음에 차상위 가구 수급 청년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소득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속해야 합니다. 네. 한컷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한컷 이슈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소득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데요. 신청이 바로 이달 말까지입니다. 올해는 가구별 소득 기준 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되면서 지난해보다 25만 명 많은 125만여 명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보면 재작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과 지난해 근로소득이 600만 원에서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지급액은 소득이나 재산 등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국세청은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평균 예상 지급액을 88만 2천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신청 기간에 돌입하기 전에 저희가 이 내용을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막바지 신청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디로 막바지 늦지 않게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스마트폰 손택스 앱이나 전화 ARS,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하시면 되고요.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거나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청년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목돈을 마련해주는 맞춤형 지원책 살펴봤는데요. 대상이 된다면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김동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